저분은 왜 저렇게 냉정하고 냉혹할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굳이 직장 생활에서 이런 호의나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친절한 사람일까? 자, 오늘은 호의라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쇼츠를 보다 보면은 종종 사회 실험하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또는 길을 잃은 아이들이라든지 배고픈 아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그런 친구들을 도와줄까? 또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다들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다 보면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호의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재밌게 들은 썰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보면요 정말 시끄럽게 웁니다. 근데 그게 호의라는 마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파충류들은 알에서 깨어났을 때 되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부모 파충류가 새끼들을 좀 잡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포유류나 사람의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울어요.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 때까지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울까요? 그죠? 내가 되게 시끄럽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호의라는 마음 때문에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케어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나는 울더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게 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고,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존재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직장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죠. 회사에서는 너무 냉혹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 되게 따뜻한 아빠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집에 가도 여전히 냉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리더들을 보다 보면은 저분은 왜 저렇게 냉정하고 냉혹할까? 라고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분의 호의의 마음은 어떻게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사라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태도가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조직의 리더들을 연구하는 또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실제로 성과가 되게 높은 학자들을 보면은 이 나르시스트에 빠져 있거나 또는 자기애가 넘치고 공감력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라이트 사이코패스 경향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감성이나 또는 감정이 되게 무디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에 대한 호의도 없고 타인에 대한 호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런 성과에 집중하는 리더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호의의 마음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점 사람이 차가워지고 냉혹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소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다 보니 결국 그 경쟁에서 밀리거나 동일한 파이에서 결국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내가 덜 가져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사람 관계에서 실망을 하거나 또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직장 생활에서 이런 호의나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호의나 친절한 마음 때문에 조직에서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사람과의 협업도 어려워지게 되고요. 또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도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욱이 이런 마음들이 점점점 작아지다 보면은 타인에 대한 호의도 사라지지만 누구에 대한 호의도 사라질까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호의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본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게 되고요. 또 본인한테 차가워집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물론 큰 성과도 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런 라이트 사이코패스 경향을 띠는 리더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듣고 어때? 내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렇게 내가 성공을 하고 리더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라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오래될수록 호의라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면은 간혹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로 빠지거나 또는 라이트 사이코패스로 빠지는 케이스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직장 생활에 내가 호의, 친절 이런 거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요, 이 호의나 친절이 결국 관계의 뒷걸음이 되고요, 이 관계는 행복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됩니다. 즉, 이 호의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키우지 못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행복감을 높이기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사회가 되게 많이 분화됩니다. 다들 이제 각자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호의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호의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에게도 호의의 마음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스스로에 대한 호의가 없는 사람은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또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일상이 사실은 개인에게는 사회적 실험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손만 둘러보면은 누군가에게 친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고 봅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 호의라는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안 키우시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르시스트나 또는 라이트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마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호의라는 마음을 키우시게 되면요, 점점 관계도 좋아지고 이 관계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원천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이 성장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호의의 마음, 누구를 위한 호의의 마음이요? 스스로를 위한 호의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음의 전략을 세우는 여정 멘탈 웰니스 코치였습니다.